저는 거미를 진짜 무서워했었거든요. 그 표현은 이상한 표현이라니까요. 어떻게 곤충이 무서워요? 곤충이 선생님 무섭죠. 자신의 반려동물이 병원에 가거나 주사 맞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더 심한 아픔과 고통을 방지하는 등 동물에게 이로운 결과가 있기에 동물의 즉각적인 소망을 무시하기로 결정한다. 장기적으로는 동물한테 이로운 결과라는 거잖아요. 근데 그게 이로운지 안 이로운지 확답하기 어려운 것들도 되게 많잖아요. 뭐 예를 든다면 접종 같은 경우에 5차까지 접종을 하잖아요. 근데 체가 어느 정도 생기면 이것과 관련된 치명적인 감염병을 막을 수 있는데 이제 병원에 와서 주사 맞고 이러는 게 싫으니까 이걸 만약에 피한다라고 하면 파보나 홍역에 걸렸을 때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거죠. 그런 것들에 이제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로운 결과라는 거고. 강아지 다이어트 시키는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. 힘들죠. 너무 힘들어요 그거. 저는 진짜 그 사료통 있잖아요. 거기 있는 사료 다 주고 싶어요. 마음 같아서. 그리고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굳은 마음으로 적게 주는 것은 우리 강아지 건강한 미래를 위해. 병원에 가면은 눈치를 주시고 저번에 병원 가서 몸무게를 재는데 살이 쪘어요.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. 아니 저 누가 보면 T인 줄 알아요 선생님. 무슨 T예요 T. 아니야 나 F야. 그러고 항상 그만 지울게요. 그만 씌울게요. 제가 찌고 싶어서 찌운 건 아니에요. 알아주세요. 사실 동물병원에 그런 중요한 병을 위해선 꼭 데려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저걸 장기적으로 이로운 결과라고 내가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실수했던 그런 상황들을 이제 떠올렸었거든요. 제가 자두한테 진짜 잘못했다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배변 훈련을 시키겠다고 집에 며칠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. 자두가 집에서도 시야를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3일인가? 안 나갔어요. 근데 얘가 참았어요. 안 싸더라고요.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. 근데 그러고 3일째 쉬를 했거든요. 근데 제가 그걸 보는데 아 내가 잘못했다. 이 생각이 그때 드는 거예요. 내가 학대를 한 건가? 이 생각이 들면서 그때 그냥 실내 배변을 포기하고 그 다음부터 하루에 3번씩 산책을 갔어요 그냥. 그렇게 실수를 하면서 배운다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처음에 둥당이를 데려왔을 때 둥당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주의를 기울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 애 케어의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르신 거예요. 저의 시간, 그 다음에 저의 돈, 저의 마음이 가는 정도 이런 많은 것들을 고려했을 때 난 한 이 정도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? 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수의사님은 이 정도는 해야 돼. 또 어떤 수의사 선생님은 한 이 정도? 이게 난 것 같아요. 네 맞아요. 저희 언니는 한 이 정도? 막 그래서 그 사이에서 뭔가 계속 선택을 내려야 되고 내가 내리는 선택이 이 애의 앞으로의 날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들이 엄청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. 그럼에도 산책을 몇 분을 할까? 몇 분을 하면 적당할까? 이런 것도 되게 고민이 많아요. 이 대화라는 거 안에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인 타협이라는 것도 존재하는 것 같고 그다음 장기적으로 이로울 거야 라는 그것의 범주가 정말 사람들마다 다른 거예요. 보호자도 다르고 각각의 수의사들마다 다 달라요. 제가 딱 이 케이스인데 누가 병원에 가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고 갈수록 막 병원에 가면 애가 몸이 힘든데 이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자기가 이 늙은 몸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와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계속 잠만 자는 거예요. 근데 제가 그걸 처음에 잘 몰랐어요. 근데 엄마가 그 자두가 그러는 거를 이후에 한 번 보고 나서 자두는 병원에 데리고 가지 말자 그러더라고요. 그 자두가 그 당시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엄마가 제일 잘 알았던 이유는 엄마도 나이가 들어서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엄마가 저한테 약간 화가 나서 하셨던 말씀이 넌 나이 들면 얼마나 몸이 힘든지 아니? 난 내가 늙어가니까 알아. 그래서 나는 자두를 이해할 수 있어 너보다. 근데 지금 너는 그걸 잘 모르는 것 같다.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나이 많은 동물들을 볼 때 약을 오래 먹잖아요. 사람의 어르신 질환도 그렇지만 완치는 없거든요.
계속 관리해야 돼. 계속 검사해야 돼. 반복적으로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욕망하는지 계속 관심을 두고 알아왔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. 뭔가 약을 먹이는 걸 포기한다던가 하는 건 결국 동물에게 좋지 않아요. 그랬을 때 누가 나한테 그랬어요. 벌을 보고 너무 무서워하는데 왜 그러세요? 그래서 벌이 너무 무서워서요. 그랬더니 벌이 저 더 무서워할걸요? 선생님이 무섭다고 죽진 않잖아요. 근데 벌은 무서우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. 제가 그때 약간 뭔가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. 저는 뭔가 그런 무섭다는 표현도 좀 되게 이렇게 수동화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기책을 쟤한테 이렇게 하는 거죠. 그 사실 개를 무섭다 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. 뭐 어떤 강아지에게 막 심하게 물려서 다친 트라우마가 있거나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객관적으로 훨씬 더 월등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워 라고 표현하고 나의 공간 반경에서 그것이 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힘 이런 것들을 자각하지 못하는 거는 좀 슬픈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손쉽게 쟤 무서우니까 나한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그런 손쉬운 발언들이 사실 되게 큰 사회적 화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잖아요. 뭐 뉴스 같은 걸 봤을 때. 무서운데 같이 살아요 그냥 전 사실. 인사하는 거미가 한 2마리 있거든요 저희 집에. 근데 뭐 이만했으면은 얘들을 어떻게 내 집에서 내보내지 생각했을 것 같은데 다 한 요만해요. 거미를 근데 제가 극복했어요. 샬롯의 거미줄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. 근데 그 샬롯이 돼지를 도와주는 거미거든요. 그의 서사를 들은 셈이죠 저는 영화로. 그러고 나니까 이 거미가 다 샬롯 비스무리하게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에서 그런 장면이 있어요. 이렇게 거미줄을 툭 치면 거미가 엄청 빨리 올라가잖아. 근데 우리 그거 알아요. 어떤 생각을 하고 살려고 도망가는 거잖아요. 그게 그의 본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본능이기도 해. 누가 자다가 우리를 쾅 치거나 뭐 잠자리를 부신다거나 하면은 저도 부술 때 막 도망을 가겠죠. 사력을 다해서 도망가겠죠. 엄청난 괴물이 와서 나를 공격한다면 똑같은 감정인데 그걸 애써서 보지 않는 거지. 예를 들어서 나 완전 맨몸이고 앞에 5m 반경에 호랑이가 있어요. 그럼 무서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탱크를 타고 막 이렇게 총으로 무장해가지고 호랑이 있는데 무서워. 이거 좀 너무 웃기잖아요. 언제든지 내가 저걸 압도할 수 있는데도 무섭다라고 말하는 게 싫어라고 하면 사실은 내가 싫은 건데 무서워가 되면 저 대상이 주어가 되는 거니까 나는 빠져 있는 거죠. 진짜 그러네요. 참 미안합니다. 아니 제일 저도 많이 바뀐 걸 생각해 보면 집에 벌레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내보낼지 궁리를 한다? 그러니까 죽이지 않고 어떻게 내보낼지 궁리를 하면서 걔들이랑 좀 친해진 것 같아요. 내보내려면 어쨌든 접촉을 해야 하거든요. 이렇게 잡던지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평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렁이 보면서 아우 징그러워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. 그거 보면 막 화가 나요. 동물은 앉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자두도 싫어해요. 꿋꿋이 앉는 분이 있지만 대화 물어보세요. 오늘 가서 로빈이한테 좀 물어보시라고요. 로빈이는 아주 순둥순둥해가지고 이렇게 안아서 뒤집어서 제 배에 올리고 이렇게 맨날 누워있단 말이에요. 이렇게 배를 쓰다듬으면서. 근데 그러면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반대하다 로빈이. 조금 이제 배를 쓰다듬는 거를 잠깐 멈춘다. 그럼 바로 이렇게 파닥파닥해서 일어나서 가거든요. 서운해. 서운한 게 아니라 관대한 로빈 씨. 아니 맞아요.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. 제가 선생님 같이 살아. 근데 선생님 너무 좋아해.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맨날 배 위에 올려서 이렇게 눕혀놓고 배를 쓰다듬으면서 막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좋겠냐고요. 시도 때도 없이. 제가 어릴 때 자두를 정말 많이 괴롭혔거든요. 자두랑 안 친할 때. 지금 약간 고백성사. 양심 고백. 진짜 고해성사인데요. 제가 중고등학교 때 영상을 보면 자두를 그렇게 괴롭혀요. 일단 자두를 계속 불러요. 자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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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두야.
내가 부르잖아. 자두야. 막 그럼 자두는 어쩔 수 없이 쳐다봐주거나 대답을 해주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또 서울에서 한 2년, 3년 자두랑 같이 살면서 그러니까 제 몸이랑 정신이 느끼기에는 자두랑 좀 멀어졌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거든요. 왜냐면 전 자두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요. 왜냐면 자두는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앉는 거 안 좋아하고 만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. 그냥 날 좀 가만히 내버려둬 산책할 때만 만져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? 이해가 안 돼요. 강아지라 하면 무릇 꼭 앉을 때도 보호자의 엉덩이를 붙여서 앉고 그런 거 아니에요? 교육이 필요합니다. 그런 거 아니에요? 교육이 필요합니다. 로빈아 내게로 와. 근데 그래서 저 되게 멀어졌다 생각을 하는데 자두가 저랑 있을 때 제일 편안해 하는 게 표정으로 느껴져요. 근데 막내랑 둘째는 그러니까 자두를 엄청 불편하게 해요. 막 그러면 아우 너무 귀여워. 뽀뽀를 한 번이라도 해야겠어. 그래서 내가 지금 너가 이렇게 귀여운데 어떻게 뽀뽀를 안 하고 지나가? 막 이러면서 그러거든요. 그래서 저는 하고 싶어도 참고 안 하고 그냥 눈빛으로 쳐다보고 눈으로 인사하고 가고 그랬는데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자두가 저를 편애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 유대감을 느꼈죠. 얘가 날 좀 편애하는구나. 그제서야 조금 뿌듯함을 느꼈어요. 근데 그게 진짜 저는 한 몇 년 걸린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로빈이가 제 반경 1m 안에 자기 발로 먹을 게 없어서 들어와 줬으면 좋겠어요. 냅두면 장담하는데 냅두잖아요. 근데 가만히 2주만 두시면 아니 일주일만 두시면 많이 가만히 둬요. 일주일만 가만히 두시면 어느 순간 와서 있을 거예요. 근데 로빈이가 누워있는 데 가서 제가 이렇게 만지려고 하면은 만져달라고 하거든요. 되게 편안하게 배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. 귀여워. 근데 왜 제 옆으로 오진 않을까요? 태위 올릴 거잖아요. 아 그게 정해져 있어서 그런 거구나. 당연한 거 아닙니까? 그렇고 저는 뽀뽀하니까 생각났는데 저도 강아지한테 뽀뽀하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. 이게 달래가 처음에 왔을 때 뭐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왔단 말이에요. 근데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여우니까 애정의 표현이잖아요. 그죠. 뽀뽀를 하려고 하면 막 이렇게 피해요. 근데 제가 이렇게 딱 잡고 몇 번을 뽀뽀를 막 이렇게 했거든요. 그랬더니 저를 물더라고요. 막 이렇게 하면서 진짜로 와 이렇게 무는 거예요. 그래서 아닐 거야. 아 내가 너무 반복했나?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번에는 제가 이렇게 했어. 그랬더니 세 번째에 물더라고요. 그래서 한 3번, 4번 물리고 나니까 확실히 알겠어요. 그냥, 달래는 뽀뽀를 싫어하는구나. 로빈이는 이렇게 해요. 저도 그래요. 이렇게. 귀여워. 진짜 착한 거예요. 전 대체로 부탁하는데. 그러니까 자대 뽀뽀 했는데 이제 해줘요. 그러면 감사합니다. 그러고. 저도 그 다음에는 저도 네, 달래 감사합니다. 뽀뽀 이러면 와서 뽀뽀 해주고. 전 그냥 입에 먹을 거 물고 있어요. 가장 똑똑하시네요.